그래서 이 페이지가 사실 전체 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6가지 내용의 요약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드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2026년 시작할 때 준비를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촬영이 늦어지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업로드를 하게 됐지만 내용 자체는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설계회사인 겐슬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년 새해에 디자인 트렌드를 자료와 함께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의 제목은 디자인 포캐스트 2026이고요. 전체를 보면은 예쁜 프로젝트 같은 걸 모아놓은 책자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공간과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중요해지는지를 정리한 리포트에 가깝습니다. 겐슬러 내부에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년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서 네, 좀 얇은 책 같은 걸로 이렇게 출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또 트렌드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또 그때 또 새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2026년 시작할 때 발표를 했던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경험, 사람의 경험,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기반 디자인, 뭐 AI, 워크플레이스의 변화, 기존 건물의 전환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 내용은 69페이지로 되어 있고 자료도 이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를 다 확인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 겐슬러가 이 자료를 어떤 관점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은 결국 디자인이 뭐 사람의 경험을 더 좋게 만드는 도구고 지금처럼 시장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데이터와 리서치,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민첩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민첩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단순한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더 빠르게 패턴을 보고 공간을 실험하게 해주는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거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사실 전체 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6가지 내용의 요약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6가지 큰 흐름으로서 이제 경험, 워크플레이스 혁명, 민첩성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죠. AI와 기존 공간 타입의 새로운 활용 그리고 기후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6가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공간이 주는 감정과 이야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면적보다는 이제 경험으로 보겠다는 그런 관점이 이제 2026년에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워크플레이스의 혁명입니다. 팬데믹 이후로는 그 오피스라고 하는 공간이 그냥 단순히 일하러 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그 조직의 문화와 목적을 이제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전략적인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이 오피스라는 공간이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핵심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첩성하고 인텔리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첩성이라고 표현하면은 약간 이제 운동에서 쓰는 용어 같지만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빠르게 변화를 따라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정책, 자금 조달 비용, 공급망 불안정 같은 변수 때문에 프로젝트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예측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빠르게 대응해서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 비용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그리고 실시간 협업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가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AI가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AI가 단순히 이제 일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도구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그 장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더 창의적인 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프로토타입과 대안을 만들 수 있게 이제 디자이너들을 도와준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기존 공간 타입의 새로운 활용입니다. 도시 안에서 문화, 상업, 뭐 인프라, 커뮤니티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경기장 같은 곳들은 이제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고, 교통의 허브가 되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역사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전시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오래된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커뮤니티 허브로 바뀔 수 있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하나의 활용이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의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섞여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도 보시면 스포츠 활동도 있고 이제 쇼핑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오피스로도 사용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여주고 있죠. 사실 기후 같은 내용도 거의 매년 나오는 이야기죠. 기후 대응입니다. 이제 표현도 꽤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일의 기후를 견디지 못하는 도시는 오늘도 성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건물 하나에 대한 이야기라보다는 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 이 기후변화를 견디기 위해서 유연하고 뭐 내구성이 있고 재생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워크플레이스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6가지 큰 틀을 다루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큰 회사들과 작은 회사의 오피스 면적의 전망을 좀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큰 회사들은 오히려 좀 축소를 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고 작은 회사들은 이제 확장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여기서 분석을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연한 성장, 이제 성장이 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오피스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의도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오피스에서도 목적이 확실한 공간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원들에게 오피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업무 효율이나 협업을 생각해서 오피스를 더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오피스 조건은 약간 웰니스도 있고 뭐 자연, 교육 공간, 집중 공간, 협업 공간, 뭐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쪽 내용들이 이제 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대형 기업들이 다들 본사를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사의 의미가 좀 줄어들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전히 본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이제 예전처럼 일하기 좋은 사무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에 맞는 맞춤형 본사를 만들고 그 안에 뭐 연구 개발, 이벤트, 그리고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까지 다 담는 방향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본사는 이제 월마트 미국 최대 그 마트 체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월마트의 본사의 사진인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가고 뭐 호텔, 오피스는 당연하고요. 그 외에 뭐 상점이라든지 뭐 주차 공간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같은 그리고 많은 식당들과 엄청 거대한 공원 그리고 인조 호수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대한 본사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본사가 그냥 거대한 건물 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더 많은 이벤트들과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본사의 좀 더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2026년 디자인 예상은 뭐 단순히 형태나 스타일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의 경험, 그리고 데이터, AI, 유연성, 그리고 기존 자산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재활용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어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리고 기후 대응을 어떻게 도시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와 본사에 대해서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워크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2026년의 트렌드이자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이다. 이런 내용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쓰임새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우리가 공간을 바꿔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AI가 도움을 주고 우리는 AI를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창의적인 파트너로서 어떻게 AI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서 이 자료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잡지 보듯이 보셔도 되는 그냥 이미지들이 더 위주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글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서
조사를 많이 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것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2026년 디자인 트렌드를 조금 늦었지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2026년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